디올백이 전달된 건데 선물 사진을 보여주니까 15분 만에 바로 원샷에 적견 날짜와 적견 장소를 알려주는 겁니다. 왜? 명품 중독이라서. 왜 이렇게 폭로를 했는가? 껌만 씹었으면 술집 작부 이상으로 천박한 모습으로 가래침 뱉어서 속기 싸놓고 뱉은 가래침 휴지에 또 뱉고 노브라의 티에 노메이크업에 맨발로 나와가지고 두 다리는 의자에 이상한 자세로 앉고 내 앞에서 대통령만 임명하는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통화를 하면서 그래 금융위원을 임명해 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충격을 받았고 목사님 제가 5년 임기 내에 반드시 통일시킬 거예요 라는 발언을 한 거에 난 또 뒤로 기절할 뻔한 거지. 영부인이 통일을 관여할 수 있습니까? 니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치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먼저 우리 최재형 목사님 만에 어떤 얘기를 하실 거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반갑습니다. 디올 목사, 샤넬 목사, 몰카 목사 최재용입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면 사람들 저기 디올 목사 간다 이렇게 졸지에 제가 그게 또 영광의 또 호칭이겠죠. 오늘 수용구 강윤경 후보님이 이렇게 개소식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불원천리하고 달려왔습니다. 4월 10일 총선을 통하여 윤석열 특검, 김건희 특검, 그래서 쌍특검입니다. 부부가 쌍으로 다 받는다 그래서 쌍특검입니다. 50억 대장동 클럽은 자꾸 언론과 이 자본들이 그리고 국힘당 패거리들이 희석시키고 관점을 흐트러놔서 그렇지 윤석열이 주범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윤석열이 검사 시절에 부산 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의 담당 주인검사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무마하고 합리화하고 은폐했던 사건이고 그리고 대장동의 핵심 인물 김만배의 누나가 윤석열에 붙인 윤기준 교수의 연희동 자택을 매입을 해주는 초유의 사태가 발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의 아버지 집을 사줄 수 있습니까? 이게 다 그 카리텔이 작동된 건데 검찰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논점이 흐려지고 은폐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정 50억 클럽의 주범은 윤석열을 특검해야 되는 것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김건희를 특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가 현직 대통령 부부가 역사 이래로 헌법 헌정사상 최초로 쌍으로 특검을 만나서 쌍특검입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 누구를 뽑아줘야 되느냐? 난 이거를 호소하러 왔어. 다른 거 뭐 텔레비에 나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 많으니까 그런 거 여러분 유튜브만 틀면 제 얘기 나오니까 다 아시는 거고 이걸 당부 드리려고 여러분들을 제가 얼굴 뵙고 싶은 거예요. 당선돼서 선서식을 할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그 이튿날부터 새로 뽑힌 국회의원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4가지 특검을 또 요구를 하고 관철을 시켜야 됩니다. 첫째, 설날 때 어마어마하게 폭풍처럼 우리 국민들이 놀랐던 총공 특검. 두 번째, 그동안 생쥐같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총공 나오면 이제 특검입니다. 한 놈씩 두들겨 패야지 내가.
건진법사 특검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 사건, 디올백 사건 특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김건희 일가, 김건희 엄마 최은순, 아버지 김충식. 오빠, 내가 실명을 거론할까 말까 하다 갈등했는데 실명 다 거론하죠. 공인들이고 어떻게 보면 연루자들이고 대통령의 사촌 이내이기 때문에 언급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오빠 김진우, 남동생 김진환, 이런 친족들의 비선 논란에 대한 많은 의혹들이 있었지만 거기가 논란이 아니라 지난번 열린공간에서 여러 번 들었지 않습니까? 부산 엑스포, 이 부산에 해당되는 그 엑스포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그 대결에서 일부러 져줬다. 대통령의 장인이 김건희의 아버지가 뭐 엄마하고 같이 살면 아버지지 뭐 의붓아버지라는 말을 쓸 필요는 없고 김건희 영부인의 아버지가 그 일에도 관여를 하고 이 어마어마한 것을 특검을 안 하면 뭘 특검을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4개 특검을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국회의원들은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 바로 그 인물이 누구냐라고 내가 봤을 때 여기 계신 우리 후보님 외에는 그 4개 특검을 관철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2개 쌍특검을 다시 관철시킬 수 있는 인물은 바로 이분뿐이 없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더 용기를 주고 이 사실을 널리 퍼뜨리라고 제가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개 특검 추진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그 용기와 의지가 없다면 우리 강용현 후보님도 출마하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절명의 위기요. 우리 미국 말로 이머전시 상황입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응급차가 빨리 출동해야 될 정도의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 붕괴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남미에도 16개 나라가 대통령 붕괴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탄핵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 부패가 심해서 대통령직이 붕괴가 돼버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밤 12시만 되면 한남동 관저를 빠져나와서 종로 쪽에 가서 소수의 경호원들만 데리고 술을 퍼마시고 새벽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블랙아웃 상태가 돼가지고 일국의 국가 원수가 국군 통수권자가 블랙아웃 상태가 되면 그것이 바로 유고 상태입니다. 총에 맞아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해서 서거한 것만 대통령 유고 상태가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이 술을 마셔가지고 정신이 나가가지고 블랙아웃 상태면 그것이 유고 상태인데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마시고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출근하는 시간이 단 한 번도 일정하지가 않아서 서울에서리 정병원 기자가 참다 못해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5일만 제대로 정상 출근하면 출퇴근 체크 안 한다는 말을까지 했겠습니까? 이게 대통령입니까? 면장도 여기 면장 계시면 죄송해요. 면장도 이렇게 안 하고 이장도 이렇게 안 합니다. 이런 자에게 우리의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맡긴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저는 65세가 되면 대한민국에 와서 살 겁니다. 왜? 65세에 이중국적자가 됩니다. 아직 65세가 안 됐어요. 그런데 내가 살 이 조국 땅 전쟁의 위험이 없고 평화로운 태평성대는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자기의 직업에 충실하고 민생 걱정 안 하는 게 대통령의 그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제가 전국에 강연을 다니면서 민심을 파악해 보니까 잠수사가 물속에 깊이 들어가서
숨을 참다 못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직전같이 갑갑하고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눈물이 나고 절망스러운 그런 탄성 소리를 제가 들었던 겁니다. 저는 이 디올 사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에서 10년 동안 가장 많이 강연을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공항에 끌고 다니는 캐리어가 소모품이에요. 끌고 다니다가 총알처럼 바퀴가 휙 빠지면 버려버려요. 그 정도로 전국을 내가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데 이 윤석열 정권이 그와 같이 국민들에게 폐악을 저지르고 국민들을 짐승 취급하고, 제가 또 우리 강 후보님을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저도 경기도 양평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아옥죽을 먹고 뻘건 수제비를 먹고, 왜 수제비를 뻘겋게 했는지 몰라. 경기도 양평은 그 아옥죽이 미끌미끌하거든. 지금도 안 먹어. 하도 내가 꽁보리밥에다가 그 서민의 가정에서 저도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서민의 딸 우리 강은경을 다른 건 볼 것도 없어. 학력이고 경력이고 볼 것도 없어. 그냥 윤석열이는 뭐 그냥 엄마가 이대 교수요, 아버지가 연대 교수요, 잘 사는 집에서 자라가지고 뭐 세상 돌아가는 물정 압니까? 경제를 압니까? 정치 철학을 압니까? 자신의 인생 가치관이 있습니까? 술이나 퍼마시고 검사 시절에도 간이 침대 펴놓고 별실에서 잠만 하루 종일 골다가 자다가 2-3시간 업무 보는 게 전부라는 것이 동료 검사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김건희 여사와 접촉을 통해서 무엇을 제가 이루고자 했는가 하면, 너무나 남북 문제를 파탄을 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한반도가 정말 큰일 날 것 같다. 선제 타격 운운하고 너무 대북 적대시 정책과 유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안하니까, 나는 여기 미국 국적자니까 정당도 없고 뭐 이데올로기와 이런 진영 논리를 떠나서 조언과 자문을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강연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나한테 요청을 해요. 목사님 불안합니다. 저 사람이 유력한 이 30% 이런 극우 보수 수구 세력들에 의해서 당선될 것 같은데 불안하다. 그래가지고 내가 김건희 여사와 접촉이 된 거고,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 날 3가지를 다 초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선서식 10시에 하는 거, 국회의사당 롯데월드 연회, 저녁 6시 신라호텔 국빈만찬, 한동훈도 못 오고 여기 장제원도 못 왔어요. 추리고 추리는 사람 안에 나를 집어넣을 정도로 여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사적인 감정과 그 개인적인 감정을 그렇게 무시하고 접어두고 왜 이렇게 폭로를 했는가? 그 폭로한 내용을 방송 외에도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를 접견하는 자리에 나온 영무인의 접대하는 모습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껌만 안 씹으면, 껌만 씹었으면 술집 작부 이상으로 천박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를 접견해서 깜짝 놀랬고, 그것도 나를 VIP로 대우했기 때문에 그 정도입니다. 나 다음에 대기자들은 그거보다 더 했을 거예요. 국빈만찬까지 초청한 사람이니까 그 정도로 대해준 거예요. 가래침 뱉어서 수국기 싸놓고, 뱉은 가래침 휴지에 또 뱉고, 노브라의 티에 노메이크업에 맨발로 나와가지고 2 다리는 의자에 이상한 자세로 앉고 내 앞에서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대통령만 임명하는, 선출직 대통령만 임명하는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통화를 하면서 그래 금융위원을 임명해 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충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3번째 1차 접견 때 충격을 받은 거는 2시간 40분 동안 접견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그 저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그 의미로, 목사님, 이제 북한 얘기 많이 나눴으니까 그 자리에서, 목사님, 제가 5년 임기 내에 반드시 통일시킬 거예요 라는 발언을 한 거에 난 또 뒤로 기절할 뻔한 거지. 영부인이
통일을 관여할 수 있습니까? 영부인은 대통령의 배우자일 뿐이고 선출직 공무원도 아니고 또 그냥 의전과 해외 순방할 때 영부인의 역할만 하는 정도지, 그래서 경호도 해주는 거지 그냥 배우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본인이 주도돼서 내가 또 직접 그것도 5년 임기 내에, 본인이 임기가 있습니까? 임기 내에 통일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2차 접견 때 또 하는 말이, 내가 이제 곧 나에 대한 소문이나 악의적인 이런 것이 잠잠해지면 내가 남북 문제에 나설 거예요. 여러분 영상으로 봤잖아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 정권이 뭔가 이상하다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큰일 났다. 그리고 1차 접견 때는 샤넬 화장품과 향수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2차 접견 때는 300만 원 상당의 이 디올 백이 전달된 건데 1차 때 180만 원, 2차 때 300만 원. 여러분 목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돈 버는 목사나 큰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고 통일운동하고 캐리어 질질 끄고 다니면서 한 번 강연해야 2, 30만 원 사례비 받고 강사비 받고 이 최저비도 안 나오는 사람이 뭔 돈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정성껏 사진을 찍어서 보냈으면, 목사님 이런 거 가지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저 못 만납니다. 딱 잘라 얘기하든지,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냥 두고 저 만나셔도 제가 만나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든지. 이런 태도를 보인 게 아니라 선물 사진을 보여주니까 15분 만에 바로 완샷에 접견 날짜와 접견 장소를 알려주는 겁니다. 왜? 명품 중독이라서. 그걸 보고 또 놀랬고, 그리고 내가 팔짱을 끼고 꼼꼼히 집에 와서 한 달 동안 기도를 했어요. 도대체 저 영부인에게 누가 대북 정책, 통일 정책을 교습을 하고 누가 주입을 하는가, 세례를 하는가. 제정신인 학자들, 대통령실에 있는 통일 외교 특보들이나 전문가들은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그따위 식으로 조문과 자문을 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누구를 떠올렸느냐, 천공이라고 하는 자를 떠올렸어. 왜? 바로 요 얼마 거리 안 떨어진 부산 해운대 호텔 스위트룸에서 천공과 내가 첫 만남의 인연이 오래전에 있었어. 이것을 여호와이레라고 그러나 봐요. 기독교인들 하나님이 예비하셨나 봐. 천공 개박살내라고. 그래가지고 2018년 6월 달에 부산 시민들 강연을 하러 내가 왔는데, 나는 80명 놓고 강연을 하고, 천공은 그땐 천공도 아니야. 그때는 진정스승이라고 그랬어. 이 진정스승이라는 인물이 몇백 명을 놓고 거의 1000명 가까이를 놓고 하루 종일 그랜드룸에서 10만 원씩 받고 강연을 하는 거야. 1인당.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그쪽에 스텝이 한 사람이 나를 알아보고 그날 저녁 8시쯤에 천공 측에서 연락이 와서 내가 스위트룸에 갔는데, 부산 해운대 호텔 스위트룸 어마어마한 데서 딱 천공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저를 접견했는데, 너무 신수가 좋고 너무 아주 그냥 도인의 포스라서, 내가 첫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산삼을 드시고 계십니까? 이게 내 질문이었어요. 아주 그렇게 해서 알게 돼가지고, 모르는 사이가 아니니까 디올백을 전달한 그 이후에 도대체 영부인의 누가 저렇게 통일정책을 알려줄까라고 생각하고, 천공이라는 걸 내가 호기심의 촉수로 내가 딱 감을 잡고 만나자고 이제 약속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저쪽 합천 해인사가 있는 합천에 있다가 나를 자기 대통령실 집무실로 초청을 하는 거야. 주소를 볼 때는 내가 어딘지를 몰랐어요. 미국 교포니까. 맵을 찾아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 왜? 대통령 청사 담벼락에 바로 붙어있는 고급 오피스텔이 천공의 집무실이 5층은 집무실이요, 13층은 전법시대 본부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13번 게이트에서 걸어서 3분 거리, 또 윤석열의 청사와 천공의 집무실이 직선거리로 1km, 걸어서 7분 8분 거리뿐이 안 되는 거리에서 거기서 처박혀서 생쥐같이 수렴 청정을 하고 있었던 걸 내가
알게 된 겁니다. 저도 요만하면 호기심의 촉수가 대단히 예민하죠? 자기가 자리 잡은 그 위치가 용의 꼴이라는 거예요. 용자를 좋아해. 용자를 좋아해서 용인의 집이 있고, 용자를 좋아해서 자기 집무실이 용산에 있고, 그런데 그 자리, 천공의 집무실 고급 오피스텔이 용의 꼬리 부분인데, 국방부 청사, 지금의 대통령실 청사는 용의 몸통이고, 대통령 부부가 사는 한남동 관저는 용의 머리다. 그러니까 빨리 와라 이거야. 용의 꼬리가 왔는데 빨리 몸통하고 머리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선되고 나서 불러낸 겁니다. 불러내가지고 딱딱딱 점지해주고, 그러니까 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하고, 이거 느닷없는, 이거 아무 근거도 없고 과학적 근거도 없고 아무런 이게 시대 상황에 맞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 현실의 분단 상황에서 남과 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맞지 않는 이런 평지 같은 이런 국방부 청사에 이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이게 위험스럽습니까? 청와대는 인왕산과 북악산이 딱 지형지물로 끼고 있고, 핵무기가 투하돼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거기에 지하 핵시설을 지휘할 수 있는 벙커 초특급을 시설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미 다 안보부에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나온 것도 이상하니까 국민청원이 막 올라가니까 천공이 한마디를 한 겁니다. 그래도 가야 돼. 천막을 치더라도 그 앞에 가서 그렇게 한다고 쳐. 그렇게 발표해. 그 이튿날 바로 그 뉴스가 나온 거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수렴청정하면서 지금까지 국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공이 하는 모든 국정농단의 방법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텔레그램으로 소통을 하든 카톡으로 소통하든 전화로 소통하든 양쪽에 담당자 관리자를 둬서 서로 이쪽으로 서류를 주고받든 뭐 천공 측에서 대통령실을 찾아가서 정책을 전달해 주든 그런 건 의미가 없어. 가장 이거는 뭐냐면 공개적으로 대놓고 하는 거예요. 국정을 어떻게 하느냐. 천공이 정법시대 특강을 통해서 이것을 올리면 대통령 부부는 거기 정액제 회원이요. 거기 회원이 되려면 입도비도 들어가고 월회비도 들어가고 정액제 회원도 들어가는데 영부인이 5년 동안 정액제 회원이래. 그래가지고 그걸 열심히 들으면 그걸 갖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에서는 해당 부처에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데 이런 시스템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이 수학의 공식으로 말하자면 천공이 곧 국정을 이끌어 간다.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는 다음에 본 방송에서 곧 이제 폭로가 될 겁니다. 아무튼 정의용 장관을 내쫓고 국방부를 내쫓고 국방부는 하참으로 하참은 수방사로 수방사는 또 이런 무모한 짓을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없어. 이런 아무 책임 없는 무속인이 짓거린 말 한마디가 윤석열, 김건희가 주도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폭로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여러분 그냥 묵과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국힘당을 한 번도 제가 대중연설이나 10년 동안 강연할 때 제도권 정당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 그렇다고 고발당한 적도 없어. 국힘당은 역적 패당들입니다. 태평민군을 암살하고 몽양 영운영을 암살하고 반통일 세력들, 반헌법, 반민주 세력들, 저런 자들은 제도권 정당이라고 볼 수 없는데 저기 어느 후보가 우리 귀한 여기 강 후보의 상대 선수로 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 됩니까? 그자가 또 정직한 후보라면 내가 말을 안 하겠어요. 정직한 것은 고사하고 이 엄청난 천공의 국정농단을 주도한 대통령은 김건희가 끌고 온 거야. 최은순과 김건희가 먼저 천공을 믿고
그 교리를 따르고 중앙지검장실 때 천공을 소개해서 그때부터 여기 이 윤검이 이제 여기 천착이 된 건데, 그러니까 그 역할을 김건희가 했고, 이 디올백 사건, 이 사건에 김건희 여사를 두둔하고 아바타 노릇을 하고 김건희를 대변인 노릇하는 저 상대 후보, 저거 그냥 우리가 봐넘기면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디올백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곧 생기게 되면 그냥 최재형 목사가 디올백을 전달해 준 거, 이 사건 하나가 아닙니다.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첫째, 제가 준 샤넬 화장품 180만원, 디올백 300만원 외에도 나 말고도 제가 적게 맞추면 또 줄을 서 있는 다음 대기자들이 양손에 유명한 백화점의 명품 백을 들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거를 많은 국힘당이나 극우 세력들이 나를 몰카 공작이라고 공격을 하는데, 그럼 몰카 공작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대기자들도 내가 공작을 해서 동원된 겁니까? 내가 이거를 만든 사건입니까?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할 겁니까? 이런 바보들, 너무나도 호미로 막을 걸 가려로 막는 파렴치한 짓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건과 더불어서 더 놀라운 거는 한남동 관저가 11월 7일 날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이 돼서 대통령이 첫 출근을 했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달 23일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1,000만 원 이상 되는 그 고급 소나무 분재를 학교 트럭에 실어서 대통령 부부가 사는 한남동 그 새 관저에 보낸 것이 포착이 돼서 더 탐사와 제가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백석대 설립자가 총장도 지내고 이사장도 지내고 가족들이 부인이고 족벌 체제로 운영되는데 많은 학교 공금을 횡령해서 감옥도 갔다 온 사람이고 지금도 재판들이 진행되는데, 그러면 그 고급 수천만 원 상당의 고급 분재를 기본 단가가 1,000만 원이라서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수천만 원 상당의 고급 분재를 대통령 내가 사는 그 관저에 보낸 것은 내 대가성 뇌물성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김건희 여사는 서초동 사저에서만 그 선물과 뇌물과 그런 금품만 수수한 게 아니라 새 관저에 가서도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에오시 미디어들, 주류 언론들은 눈 감고 귀 막고, 그리고 오히려 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정권의 비리를 파헤쳐야 될 언론들은 오히려 정권을 측면 지원하고 옹호하고 있으니, 저 같은 재미교포가 한국에 와서 활동하다가 내 눈에 보여서 내가 그것을 폭로하고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공익 제보자입니다. 파파라치 보상제도 아시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투척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면 파파라치가 사진을 찍어서 관공서에 제출하면 보상을 받아요. 쓰레기 벌금을 물은 그 벌금의 10분의 1, 10분의 2 보상 제도가 있어요. 난폭운전자, 음주운전자를 사진 찍어서 영상물로 신고하면 보상을 받고, 또 김영란법을 위반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현장을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보상을 받아요. 저도 그 대상이 대통령의 영부인,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것뿐이지 저는 공익 제보자입니다. 그런데 나를 변명할 것도 없고 합리화할 수단이 없으니까 나를 몰카범이다, 가택 무슨 주거 침입죄다, 종북이다, 친북이다 하도 안 되니까 나를 이단으로 몰고 자칭 목사라고 그러고,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일반 직업을 가져본 사람이 없어요. 목회에만 전념하고, 목회도 그냥 무인가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학 학사 BTH, 신학 문학사 MA, 그 다음에 목회학 석사 MDV, 구약학으로 신학 석사 THM, 그 다음에 신학 박사 THD, 그 다음에 풀로 신학교,
서부의 하버드라고 하는 플러신 학교에서 나는 선교 목회학 박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평생 목회만 하고 선교만 하고 지금은 컨트리 미니스트라고 해서 내가 하는 일도 목회요. 로컬 처치만 목회가 아니에요. 십자가 있는 예배당에서 설교하는 목사만 목회가 아닌 겁니다. 이것도 목회의 일종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목회.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폭로하고 이것을 목이 외쳐라 외치는데 저 상대 여기에 있는 장 뭐예요 이름이? 내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요? 상대 나왔던 저자를 내가 가끔 유튜브도 보고 나와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무슨 이렇게 뭐 떠드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아유 저거 어려서부터 저거 정치에 건물 만들어가지고 출세 지향적으로 권력 지향적으로 저렇게 20, 30대 젊은이들은 맞짱을 뜨더라도 그 보스하고 맞짱을 뜨더라도 옳은 소리 하고 의로운 일 하고 공의로운 행동을 해야 그 당내에서도 인정받는데 이런 부패한 김건희 윤석열을 두둔하고 아부하고 권력에 기생하는 발언만 하고 역할을 하는데 저자가 여기 국회의원이 되면 여러분의 미래는 깜깜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제가 우리 강윤경 후보님과 인사를 나누다가 제 카톡은 지금은 카톡 이름이 막 바뀌었어요. 김건희 여사의 카톡이 검찰 수사 방송에 공개되면서 원래 제 카톡 이름은 최강 에이브입니다. 왜 최강 에이브냐? 우리 아버지가 최씨죠. 최재형 목사니까 경주 최씨 광가정파요. 그래도 뼈대가 있어요. 최치원 선생. 요 해운대가 우리 최치원 때문에 생겨요. 최치원의 호가 해운이잖아요. 그래서 해운대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진주광 씨. 그래서 최강 에이브는 뭐냐? 에이브람 초이에요. 미국 시민권자 이름이 있잖아요. 리갈 네임. 여권상의 이름이 에이브람 초입니다. 그래서 그 에이브람의 약자가 에이브야. 그래서 최강 에이브가 내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냥 진주광 씨 그래가지고 촌수를 따져보니까 우리 외가 쪽에 여동생이요. 얼마나 좋아요. 예, 뭐 혈연, 학연, 지연 그런 거에 저는 연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냥 더 마음이 가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이 정도로 해도 여러분이 제 의중을 많이 아실 겁니다. 저는 서울에 가서도 부산 하면 강윤경 하면 부산의 딸, 부산의 일꾼 이렇게 나름 말하고 다닐 거예요.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제가 우리 여기 머리 허연 목사님, 우리 박승복 목사님이 제가 여기 오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는데 저 목사님이 부산 29일 날 잡혔는데 또 간다는 거예요. 원래 29일 날 또 부산 가게 또 있습니다. 또 오세요, 여러분. 대답들을 안 하시고. 근데 오늘 또 여기가 생겨가지고 거기가 어딘데요? 그랬더니 여기라고 그래서 내가 서치를 해봤어. 아니, 지나온 발자취 걸음걸음이 그냥 감동적이고 내 마음에 막 쏙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겠다. 다른 일정 제치고 가겠다 해서 온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너무나 사랑스럽고 어여쁘고 뭐 정치 이런 걸 떠나서 사람 인간된 셈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정말로 인간미도 넘치고 실력도 있고 모든 것을 갖춘 우리 수영의 미래 강윤경 선생님 여러분들이 많이 지지해 주시고 교회 용어로 많이 전도들 좀 하셔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구호 하나 외치고 내려갑니다. 방송 보신 분들 알죠? 제가 요즘 잘 외치는 거 뭐죠? 여기 부산은 제 유튜브를 안 보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내가 막 삐질라 그럽니다. 공양미는 300석, 우리는 250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공양미 300석 하면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속한 당 250석 해야 목표는 250석 해야 220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것들을 끌어내리지.
그리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아까 얘기한 거에 결론을 마지막으로 내가 미룬 겁니다. 선서식을 했죠. 국회의원 선서식을 하고 4개 특검을 추진하고 그래서 밀어붙여서 통과해서 모든 정체가 밝혀졌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탄핵에 모두에 접어들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올 가을에 대선을 다시 치러야 됩니다. 대선을 2027년 5월까지 여러분 숨 막혀서 기다릴 수 있습니까? 2027년 5월 생각만 해도 끔찍해. 지금 나도 끔찍해. 여기 교포인데도. 그래 여러분은 오죽하겠냐. 그러니까 올해 못 끌어내리면 내년에 후년에 내임덕이고 임기 말이고 얘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손 못 씁니다. 그리고 된다 해도 국민들만 고통당해요. 국회에서 탄핵 가결하고 또 헌재에서 인용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이익 보는 집단만 좋고 국민들만 고통당하고 이것들은 더 국정농단을 해서 국고에 있는 돈을 다 포갈 것이고 남북관계를 파탄내서 북과의 전쟁을 불사하기 위해서 북진 통일 정책을 올 2월 5일 날 광화문의 호텔에서 김영호 장관이 4대 연구원장을 불러다가 우리는 자유북진 통일을 한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총공의 말을 그대로 국정에 반영하는 이 놀라운 이 폐악한 정권 여러분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